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논문 Why Scaffolding Should Sometimes Make Tasks More Difficult for Runners라는 이 논문의 뒷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difficult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들이 막 뒤섞여 있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한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디피컬트한 상황에서의 스캐폴딩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의 방법, 스트럭처와 그다음에 프로블마타이즈의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네,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저자는 이 소프트웨어가 학습자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서두에서 깔고 있는데, 왜 도움이 되냐면 너무 이런 디피컬트한 과제를 어, 이게 성공하게끔 하는데 지원하는데 좀 효과적인 게 이 소프트웨어 도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학습자가 경험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과정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의 두 가지는, 하나는 문제 해결의 구조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자에게 현 상황이 아니라 문제의 어떤 근본으로부터의 검토에 어떤 고려하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structuring the task를 보면은 이 어떤 과제에서 디피컬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학습자를 더 도와주게 할 수 있는 그 스캐폴딩 하는 방법은 완전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은 이제 과제를 더 구조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조화하냐면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개념 기능들을 좀 분해해서 그렇게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래픽 같은 것들로 시각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작업하는 그 워크스페이스 내에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뭐 순서나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구조적인 형태를 쭉 나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화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과제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과제를 이제 맞닥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어떤 소프트웨어 도구의 어떤 스캐폴딩은 이제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속에서 학생들이 이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아이디어 핵심이 이게 논쟁이라는 거죠. 심사숙고하는 거고. 근데 학생들에게 생산적인 결과물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런 핵심을 적용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이 여기에 완전 몰입하게 도메인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잘 연결을 시켜서 계속 진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데이터를 고려한 활용을 이제 여기에서 좀 핵심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문제를 되게 그냥 금방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 경향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도구는 어떤 비용 같은 부분들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무조건 막 앞으로만 가려는, 급속하게 마치려고 하는 학생들을 좀 좀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이런 어떤 도구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장의 아이디어 결정을 이제 좀 토론하는 것을 좀 요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아티팩트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제 과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가교 역할을 하는 거를 좀 도와준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의 구조화나 문제화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완하는데 또 사용이 또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아티팩트 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두 가지의 메커니즘은 학습자들을 도메인에서 복합적인 도전의 부분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거고, 그들의 과제는 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전문가의 전략과 이해에 의해서 안내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알아볼 개념들이 또 있는데, 스트래티직 툴과 그다음에 하나가 스트래티직 아티팩트,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스트래티직 툴은 여기 있죠. 스트래티직 툴. 이 스트래티직 툴은 좀 스캐폴딩된 도구가 현재 학습자의 과제에 굉장히 더 많은 구조를 표현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데이터에 이제 접근하면 분석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좀 구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그림을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compare, 무엇을 비교할 거냐, 그리고 관계는 어떠냐, 그리고 distribution은 어떠냐, 그리고 넘버는 어떠냐, 뭐 아니면 physical trait는 뭐가 있느냐, 뭐 등등의 굉장히, 이거 여기에 보면은 또 뭐 젖었을 때와 그리고 드라이했을 때 뭐 이런 어떤 것까지, 노하우까지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게 지금 메뉴바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그런 어떤 규칙에 대한 설명과 그런 어떤 모델의 중요한 개념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 제품 자체를 이게 완전 문서를 이제 플랫폼화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래티직 툴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을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접근하기 위한 사용으로 이 도구를 이제 구조화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래티직 툴은 여기에서는 갈라파고스 핀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쿼리라는 이제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쿼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프레임의 어떤 일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쿼리를 구축할 때 이런 비교를 하는 형태의 이런 비교, 여기에서 보면은 네, compare 나오잖아요. 이 비교 사용의 어떤 쿼리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거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스트래티직에 대한 이제 사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직 아티팩트에 대해서 좀 보면, 이 스트래티직 아티팩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티팩트가 뭔가 만져져야지만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키마의 일부 덩어리 같은 것들도 우리는 아티팩트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교수 설계한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티팩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는 이제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제 구조와 개념 구별을 나타내는 것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제품의 어떤 창조가 핵심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티팩트는 인터페이스의 행동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이성에 빠르게 하는 거를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주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아티팩트의 투명성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유물을 만드는 데 수행한 중요한 전략이나 뭐 어떤 사고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어떤 아티팩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에세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이 어떤 각각의 어떤 그 동물의 모습을 지금 도마뱀이라고 도마뱀처럼 생긴 이 친구에 대한 모습을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혀 부분을 관찰하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이를 좀 이렇게 실패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 그리고 해석하고 뭐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서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구조화되고 관심된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어떤 내용에 계속 이제 좀 켜켜이 쌓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그 strategic artifacts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뭔가 이런 내용들을 분해하고 범주를 나누고 뭐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 아티팩트가 이제 구조화되고 관심이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범주화된 거는 이제 관찰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또 해석하고 또 비슷한 것들은 또 묶이기도 하는, 그래서 이 문제화 모드를 계속 제공하면서 하위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끔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팩트가 결국 만들어지고 또 재현하고 또 이해하면서 또 범주화되고, 약간 이러한 어떤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스캐폴딩이 두 개의 어떤 수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일으키는데 구조화하고 문제화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구조화하는 것은 과제를 계속 이렇게 진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는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학생들의 훈련의 내용, 뭐 전략에 대한 과제, 문제 해결의 연결성을 주는 것은 또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되고 문제화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찰되지 않는 그런 과제로부터 좀 벗어나서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뭐였지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에서 좀 벗어난 이행을 하도록, 이런 현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러한 스캐폴딩이 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생산적인 창조 아티팩트는 현장 아이디어와 전략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설계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그리고 이런 과제의 어떤 생산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를 또 문제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같이 좀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콜린스와 이 브라운의 논문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이 논문에서도 특히 이 부분은, 이 논문은 제가 읽은 논문인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